월드컵이 시작됐어요. 월드컵을 생각하면 팬들, 깃발, 라이벌 관계, 그리고 영광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뻔히 보이는데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2022년 12월 어느 밤, 약 15억 명의 사람들이 정확히 같은 순간에 똑같은 장면을 지켜봤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월드컵 결승전이었습니다. 이 한 달간의 축구 경기를 개최하기 위해 개최국 카타르는 어느 나라든 어떤 일에든 쓴 것 중 가장 큰 규모의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일에 관여한 모두는 애초에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할 걸 알았습니다. 그들이 부유한 건 알지만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카타르 전에 러시아가, 또 그전엔 브라질이 그랬을까요? 실제로 나라들은 수십억 달러를 잃을 권리를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어떤 경우에는 대놓고 부정행위까지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보통 경제활동, 즉 사람들이 당신 나라에 와서 돈을 많이 쓰고 당신 나라에 대해 배우고 어쩌면 머물기도 하면서 그 돈을 다시 번다고 말하는 걸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 월드컵이 끝난 후의 수치를 보면 이런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 역사에서 경제활동 증가를 포함하더라도 실제로 투자한 돈을 회수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월드컵을 개최하는 목적은 이익이 아닙니다. 이 나라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돈으로는 만들 수 없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한 달 내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그 관심을 소유한 단 하나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은 스위스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인 FIFA입니다. 그런 통제력을 가지면 엄청난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이면 왜 FIFA가 스포츠 리그보다 초강대국처럼 행동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FIFA 대통령도 자국법을 바꾸게 할 만큼 강력합니다. FIFA는 한 나라 전체를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에서 퇴출시키거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200개국의 축구협회가 어떻게 조용히 전 세계 대부분의 정부보다 더 강력해졌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이고 그건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FIFA는 실제로 무엇을 판매할까요? 축구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FIFA의 상품은 바로 관심입니다. 전 세계 그 어떤 곳보다도 한 곳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죠. 비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2022년 카타르에서 열린 대회의 수치만 한번 살펴보죠. FIFA에 따르면 약 50억 명, 이 어떤 식으로든 그 대회에 관여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사람 5명 중 3명 이상이 해당된다는 뜻이죠. 월드컵은 인류가 하나의 모닥불 주위에 모이는 것과 가장 가까운 행사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런 관심은 입장권 수익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당신의 나라를 보는 순간 무엇을 보여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 경기장과 도로, 깨끗한 거리, 행복한 군중을 보여주며 무엇보다 안전하고 비즈니스에 열린 곳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타르는 사실 축구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계가 카타르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돌아가는지에 더 신경 썼죠. 사실 이런 방식은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1931년으로 돌아가 보죠. 국제올림픽위원회는 1936년 하계올림픽을 베를린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은 히틀러가 집권하기 전에 내려졌지만 실제로 올림픽이 열릴 때쯤에는 독일이 나치 독재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이 쥔 것의 중요성을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지나간 시간과 역사가 이것이 단순한 경기를 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베를린 올림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나치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정권의 선전 도구로 바꿔버렸습니다. 모든 곳에 나치 깃발이 걸려 있었죠. 이 올림픽은 강하고 질서 있는 독일, 우월한 독일을 증명하기 위한 무대로 연출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역겨운 건 49개국 이 실제로 선수들을 독일에 보냈다는 점입니다. 그 참가로 전 세계에 그 정권이 정상적이라는 메시지를 준 셈이었죠. 히틀러는 그 당시 정부들, 특히 독재 정권들이 그 이후로 계속 쫓아온 어떤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스포츠 행사는 선전 영화나 포스터 등 어떤 것보다도 훨씬 효과적으로 평판을 세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은 모두가 초대받는 파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전략에는 실제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스포츠 세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신은 전 세계의 관심을 끌어모아 자신의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고 반짝이는 새로운 체제로 이끕니다.
이런 식으로 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답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들은 이미지 세탁을 위해 월드컵을 유치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난 기계이고 FIFA가 그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이 바뀝니다. 월드컵 개최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한 나라는 이를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작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50억 명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개가 넘는 회원국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시스템은 부패하기엔 너무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점에 대해서 말하자면 보시다시피 FIFA의 대부분의 역사에서 200개가 넘는 나라들은 월드컵 개최국을 직접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위원회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그 위원회는 집행위원회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2018년, 카타르 2022년을 결정한 투표에는 단 24명의 남성만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단 13명이면 됐다는 겁니다. 과반수만 얻으면 이길 수 있었죠. 만약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13명만 상대하면 되니 꽤 쉬운 일이었습니다. 카타르 투표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던 투표자 중 한 명은 미셸 플라티니였습니다. 그는 프랑스 축구의 전설로 유럽 표심의 한 축을 카타르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투표 직전 플라티니는 프랑스 대통령궁에서 프랑스 대통령과 카타르 왕실 일원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라티니 자신이 카타르에 투표했고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샀습니다. 보시다시피 카타르 국부펀드는 파리 최대 축구 클럽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타르 방송사가 프랑스 축구 중계권을 샀고 그 후 프랑스는 카타르에 수십억 달러 상당의 전투기와 여객기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은 순전히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그 투표에서 플라티니에게 불리한 어떤 것도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의심하게 됐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5년 후 모든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그것은 2015년 5월 27일 아침에 시작됐습니다. 취리히에 있는 마워 오락이라는 5성급 호텔에서 사복 경찰관들이 들어와 FIFA 고위 관계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멤벳은 얼굴을 가리기 위해 침대 시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급습이 스위스의 아이디어조차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명령은 미국 법무부에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이 사건을 준비해왔고 이제 FIFA 관계자들이 지난 20년 동안 1억 5천만 달러가 넘는 뇌물과 리베이트를 주고받았다고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고발이었고 그 과정은 정말로 지난 10년간 손꼽히는 범죄 실화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사기의 월드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피파에 레드카드를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밝혀낸 열쇠는 척 블레이저라는 남자였습니다. 블레이저는 북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축구 행정가 중 한 명이었고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뉴욕의 자신의 아파트와 고양이들만을 위한 아파트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전 세계에서 매일 수백만 달러가 자신의 계좌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터콜 사울 같은 변호사가 필요했죠. 여러분이 그 드라마를 봤다면 알겠지만 미국에서 가장 큰 범죄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2011년에 국세청이 찾아왔고 블레이저는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래를 했고 척 블레이저는 FBI 정보원이 되어 도청장치를 달았습니다. 실제로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그의 열쇠고리에 마이크를 달아서 그를 다시 축구계로 보냈고 그는 그곳에서 녹음을 했습니다. 그가 참석한 회의에서 그의 동료들은 뇌물을 받고 특정 국가에 투표하는 것과 같은 호의를 논의했습니다. 이 비밀 작전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전체 시스템이 근본부터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건 영향력 있는 사람의 표를 사는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저렴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1년 카타르의 한 관계자가 FIFA를 장악하기 위해 출마했고 그는 트리니다드에서 카리브해 축구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가 자신의 계획을 설명한 후 선거에서 그들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끝난 뒤 그는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옆방으로 가보세요.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들이 실제로 옆방에 갔을 때 그들은 돈이 들어있는 갈색 봉투를 보았습니다. 한 관계자는 실제로 그 돈을 세어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100 지폐로 4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조직 중 하나인 FIFA를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표 한 장당 4만 달러씩 주고 표를 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람에게 뇌물을 받던 한 남자가 이 모든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세상에 공개해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해 영향력 있는 조직의 부패는 새로울 것도 없고 그런 일은 매일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FIFA는 너무 강력해져서 정부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전 세계 정부는 한 달간 세계의 관심이 자국에 집중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죠. 그런데요. 이제 FIFA가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 봉투들을 받는 것 외에도 FIFA는 월드컵을 개최하고 싶다면 정부가 따라야 할 여러 가지 규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들은 보통 현지 법률과 충돌합니다. 그리고 충돌이 있을 때마다 누가 이기는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브라질을 한번 살펴보죠. 브라질이 2014년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브라질에는 축구 경기장 내에서 맥주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꽤 합리적인 법이었습니다. 특히 남미 축구 팬들을 아신다면요. 그들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실제로 남아프리카에서 축구 경기와 관련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브라질에서도 이 법이 경기장 내에서의 치명적인 폭력을 줄이기 위해 제정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월드컵에서 FIFA의 가장 큰 스폰서 중 하나가 버드와이저였습니다. 그리고 FIFA는 정말로 경기장 안에서 맥주가 판매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법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FIFA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공개적으로 만약 브라질이 법을 바꾸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협상의 이 부분은 협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단발성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FIFA는 경기장 광고를 완전히 통제하길 원했고 결국 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 경기에서 36명의 여성이 주황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정말 독특했죠. 그리고 FIFA에 따르면 그 드레스들은 경쟁 맥주 브랜드와 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팬들은 체포되어 경기장에서 끌려나갔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여권도 압수당했습니다. FIFA는 경기장 안에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세금 문제도 있습니다.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개최 조건으로 FIFA는 항상 개최국이 FIFA와 그 스폰서들에게 대회 기간 내내 사실상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2006년 독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은 그 대회를 위해 수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을 제공했습니다. 브라질도 FIFA, 코카콜라, 아디다스 등 대형 스폰서에게 월드컵 수익에 대해 연방 세금을 전면 면제해줬습니다. 실제로 브라질에서는 세금 혜택을 받는 스폰서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비공식 노점상이나 길거리 음식 카트에서 음식을 팔거나 기념품을 파는 일반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경기장 근처에서 일할 수 없었고 공식 스폰서가 대신했습니다. 이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알아차렸고 코파포르캠과 같은 구호를 외치며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발음을 틀렸을 수도 있지만 그 말은 월드컵은 누구를 위한 건가?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는 FIFA의 더 큰 레버리지에 비하면 작은 수준이며 FIFA는 이를 주저없이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핵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FIFA는 원하는 누구든지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FIFA는 한 나라를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는 아니지만 FIFA는 한 나라 전체를 국제무대, 즉 국제축구대회에서 출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은 종종 정당한 이유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FIFA는 러시아의 국제축구 출전 자격을 정지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권한이 매우 의심스럽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케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2022년에 케냐 정부는 자국 축구협회가 너무 부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케냐 축구협회는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심스러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협회를 해산시키고 잠시 동안 국가의 축구 운영을 직접 맡았습니다. FIFA 입장에서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축구 협회에도 정부의 개입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FIFA는 케냐의 국제 축구 출전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FIFA는 이를 축구를 정치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솔직히 때로는 좋은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깊이 파고들지 않으면 이해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FIFA에게 이것은 정치나 다른 어떤 것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FIFA가 진정 지키려는 것은 스폰서입니다. FIFA는 수익성 높은 쇼를 원하며 스폰서와 방송사들이 바로 그런 쇼에
수십억을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종류의 논란도 배제하고 싶어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이것만 봐도 FIFA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한 명인가요? 여러 명의 그룹인가요? 아니면 비밀 조직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조금 과거로 돌아가서 FIFA가 오늘날의 위치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오랫동안 FIFA는 정말로 그저 대회를 조직하는 한가한 연맹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누구보다 먼저 미래를 내다본 한 사업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르스트 다슬러였고 그는 아디다스를 창립한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 전 세계적으로 텔레비전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 다슬러는 누구보다도 먼저 어떤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FIFA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마케팅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FIFA를 통제하는 이들조차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ISL이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한 모든 사업은 기본적으로 FIFA로부터 권리를 사들여서 그것을 스폰서들에게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자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중간상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리고 누가 이걸 질투하게 됐을까요? FIFA 회장인 조아오 아벨란제는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깨닫고 뒷돈을 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뇌물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숫자는 엄청났습니다. 수년에 걸쳐 ISL이라는 회사는 FIFA의 스폰서십 판매 권리를 얻기 위해 축구 관계자들에게 약 1억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는 뇌물을 너무 습관처럼 주다 보니 한 번은 뇌물을 주려던 사람의 계좌가 아니라 실수로 FIFA의 계좌로 150만 달러를 송금한 적도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어떤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려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문자 대신 150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었던 시기는 80년대였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그 금액은 현재 훨씬 더 큰 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FIFA에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FIFA 내부의 권력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프 블라터였습니다. 블라터는 FIFA를 장악하려면 투표 블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빠르게 이해했습니다. 자신을 지지해줄 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륙들이 보통 함께 투표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 대륙이지만 보통 함께 투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에게 투표하곤 했습니다.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카리브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카리브해는 대륙이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는 이 투표 블록을 통제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기만 하면 FIFA를 장악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기업의 스폰서들이 당신을 싫어해도 상관없습니다. 투표 블록만 장악하면 모든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표를 가져다주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쌌고 그들을 만족시켰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적인 건 아니고 순전히 비즈니스였습니다. 책상 밑에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였지만 그래도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는 17년 동안 FIFA를 운영했고 그의 지휘 아래 조직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이런 역할들은 빠르게 왕족, 광산재벌, 정치 브로커들로 채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축구 조직의 일원이 되는데 관심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FIFA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를 재빨리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FIFA는 마치 사적인 제국처럼 행동해왔습니다. 여러 스캔들을 겪었고 심지어는 구성원들이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국은 여전히 살아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공하는 상품이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